스페인 영국 공군 입국 프랑스 일본 경악 영국 단독 결정 KF-21 협에서 제출 KF-21 스텔스 활공 난리난 유럽 올해 세계 시장으로 진격한 국내 방산업체들이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중남 미중동 등 개발도상국 공략에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유럽도 같은 기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군 현대화와 무기 확충 수요가 높은 개도국으로 수출 지역 품목을 다변화하며 수출 기회를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리넥스원은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6번째 해외 지사를 열었다. 동남아에선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다. 계엄 사태 속에서도 신익현 대표가 참석해 현지 방산업체들과의 협력 계획을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해군력 증강 목표에 따라 리넥스원의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도입을 추진 중이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튀르키예가 건조한 람스 함정 3척에 해공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가 직접 말레이시아를 찾은 것도 해공 수출을 확정짓기 위한 속내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넥스원은 말레이시아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천공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내년까지 납품할 무전기 수주잔고가 1,000억 원 수준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리넥스원은 지난달 페루 해군 수상함에 6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도 따냈다. 중남미 시장 첫 진출 성과다. 시리현대중공업이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건조하는 함정의 전투체계, 전자전, 데이터링크 등 리넥스원이 개발한 함정용 장비가 탑재된다. 리넥스원이 중동 3국에 수출한 국산 탄도탄 요격체계 천공2는 내년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예정이다. 리넥스원은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3조 7천억 원, 2023년 사우디와 4조 2,500억 원, 올해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공2 납품 계약을 맺었다. 아이지넥스원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지난해 16%대에서 올해 3분기 기준 26%대로 높아진 데 이어 내년 중동 천공2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지넥스원은 올해 첫 매출 3조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수출 지역 확대와 제품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실전 배치하고 소형 무장헬기 양산에 나선 것을 바탕으로 이라크와 UAE 최초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수리온 수출 계약 규모는 1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한국항공우주 매출은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에서 2023년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다목적 전투기 FA-50 수출 계약이 올해 실적에 본격 반영된 데 이어 필리핀 수출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말레이시아와 F-50 추가 수출을 논의하고 있고 이집트에도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달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페루 F-50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묶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방산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정책들을 밀어붙일 경우 유럽 역시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높이는 방산 블록화를 통해 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후 무기를 소진한 유럽 국가들이 재고 확보 과정에서 한국 방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폴란드. 꿀이 뚝뚝. 방산업계. 수출 효과 톡톡.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수출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폴란드 수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양사는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폴란드로 수출이 예정돼 있어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2023년 폴란드에 파-50을 수출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올해 납품이 재개되면서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펜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578억 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697억 원보다 126.4% 증가하는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4,527억 원으로 전년 2,100억 원 대비 115.6%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2013년 상장 이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9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2,758억 원 대비 7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 3,266억 원으로 전년 6,911억 원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사상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는 기록을 쓰게 된다. 두 회사가 지난해 실적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폴란드 수출 효과 때문이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계약한 물량이 꾸준하게 인도되면서 실적에도 반영된 결과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규모만 4조 5천억 원에 달했다. 4분기 K2 전차 22대 납품을 포함해 지난해 총 56대가 폴란드로 납품됐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 다연장로켓 천무 218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로도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를 추가로 계약해 일감을 쌓아놓은 상태다. 폴란드와 맺은 계약 규모만 14조 원이다. 지난해에도 폴란드의 K9 자주포 60문과 천무 40대 이상이 납품되면서 호실적에 일조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폴란드로 수출하는 물량이 서서히 실적에 반영됐고 올해는 납품이 늘어나면서 호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폴란드 수출 물량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실적 기여도가 크다라고 말했다. 수출 효과 지속, 올해가 더 좋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폴란드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올해 폴란드에 K2 전차 96대를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40대가 늘어난 규모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올해는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규모는 K2 전차 180대로 현재 막바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와 2차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은 2026년 이후 수출 물량까지 확보하게 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폴란드 수출 물량은 2027년까지 확보가 된 만큼 올해 역시 실적 성장세가 유력하다. 여기에 K도 폴란드 수출을 재개한다. KN은 지난 2022년 폴란드와 경공격기 파-50 48대를 수출하는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23년까지 12대를 우선 납품했는데 올해부터 남은 36대의 수출이 다시 시작돼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 물량은 아직 2에서 3년치가 남아있어 그동안은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폴란드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출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 K. 국산 해병대 상륙 공격헬기 초도 비행 성공. 해병대의 핵심 항공전력이 될 국산 상륙 공격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15일 진주 이반성면 K회전 익비행센터에서 아예 초도 비행 성공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구영 K사장을 비롯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조영기 방위사업청 사업본부장 등을 비롯해 IPT, 해병대, 기품원, 가망기관 등 주요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지는 해상 및 함상 운용 능력이 입증된 해병대 상륙이동헬기 마리논의 파생형 헬기로 소형 무장헬기 미론의 무장체계합 기술이 적용됐다. 전력화 시 마리논 탑승 병력을 엄호하고 지상 전투부대의 항공 화력 지원을 담당한다. KIA는 2022년 10월부터 아예 개발에 착수해 10월 시 제1호기 출고 및 지상 시험을 거쳐 11월 초도 비행 준비검 토회의를 통해 초도 비행 진입이 가능함을 승인받고 12월 17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내년 8월까지 기관총, 로켓탄, 공대 지유도탄, 청검 등과 적 항공기에 대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 공유도탄 등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는 시험 평가를 거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 임무 중량 상태에서 비행 속도, 상승 고도, 제자리 비행 고도 등 다양한 영역의 시험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약 20분간의 축하 비행을 통해 15m 높이에서의 제자리 비행 및 선해 비행, 전후좌우 비행, S자형 선해 비행, 30m 높이에서의 최대 수평 비행 등을 수행하며 비행 조종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한편 강구영 사장은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비행 시험 평가를 통해 우리 군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겠다고 했다.